혹시 깊은 밤에 살을 파고드는 듯한 가려움 때문에 잠에서 깨어본 적 있으신가요? 너무 가려워서 피가 날 때까지 긁어야만 잠시 진정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모기한테 물렸나 보네 하고 연고 하나 바르고 다시 잠을 청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30년 이상 노년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온 최민혁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가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심각하게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몸이 보내는 명백한 구조 신호를 너무 오랫동안 무시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바로 그 밤의 가려움이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니라 당신의 몸 가장 깊숙한 곳, 바로 당신의 장기들이 보내는 필사적인 구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이 신호를 그저 성가신 잠버릇으로 여기는 동안 몸속에서는 재앙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려움은 당신의 간과 신장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신호를 계속 무시한다면 간이 서서히 굳어가고 신장이 기능을 멈추며 심지어 혈액 속에서 암세포가 조용히 증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겁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뒤늦게 병원을 찾고 나서야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그 밤의 가려움이 바로 간경화와 신부전, 혈액암의 첫 신호였음을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땐 치료하기엔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30년의 모든 경험을 담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죽음의 가려움이 나타나는 위험한 신체 부위 3곳을 정확히 짚어드리고 이 모든 것을 일으키는 단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단순한 가려움과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을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현직 의사로서 제가 당신께 드리는 간절한 경고이자 당신의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하고 어쩌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당신의 생명을 살리는 건강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비극의 신호탄, 그 첫 번째 단서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장소는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바로 우리의 목덜미와 등 위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위가 가려우면 그저 비듬이나 땀띠 혹은 피부 건조증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그곳은 당신의 감정이 몸에 새겨놓은 첫 번째 흉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첫 번째 용의자는 바로 현대인의 영원한 숙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아니, 스트레스 좀 받는다고 그렇게 몸이 망가지나? 하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망가집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마치 전쟁터에 나간 군인처럼 바짝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생존을 위해 코르티솔이라는 비상 호르몬을 뿜어내죠.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경계를 극도로 예민한 경계 상태로 만듭니다. 심장은 더 빨리 뛰고 혈압은 올라가고 온몸의 근육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듯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문제는 이 비상사태가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경계 태세에 돌입한 피부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기름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방어벽을 쌓는답시고 과도하게 유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머리카락과 옷깃에 항상 닿아 있는 목덜미와 등 위쪽은 어떻습니까? 통풍도 잘 안 되고 습기가 차기 쉬운 이 부위는 스트레스로 인해 뿜어져 나온 기름과 땀이 뒤엉켜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비듬의 원인이라고 알고 있는 곰팡이는 이 기름을 양분 삼아 무섭게 증식하고 결국 지긋지긋한 가려움증과 각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강렬한 스트레스라는 자석이 온갖 피부 문제를 목덜미로 끌어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아토피나 건성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스트레스는 이 질환들의 도화선에 불을 붙여 목과 등 위쪽에 붉고 끔찍한 염증의 불길이 번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근육에도 직접적인 공격을 가합니다. 걱정과 불안에 휩싸인 하루를 보내고 나면 목과 어깨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는 것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 뭉친 근육들은 그 아래를 지나는 혈관과 신경을 압박합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피부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약해지고 신경이 눌리니 이유 없는 따끔거림이나 불쾌한 가려움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스트레스 때문에 굳어버린 당신의 근육 때문에 당신의 피부를 밤새도록 긁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어쩌다 한번 겪는 가려움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원인 없이 몇 주, 몇 달 동안 목과 등이 가렵고 어떤 연고를 발라도 그때뿐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한계치를 넘어섰다는 경고등이며 몸의 통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내부 붕괴의 전조 증상인 것입니다. 피부라는 가장 바깥쪽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안의 내성은 이미 적의 공격으로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남긴 이 첫 번째 흉터를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흉터는 더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전쟁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만약 가려움이 전혀 다른 곳에서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감정이 아닌 당신의 생명선이 끊어지고 있다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경고라면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서를 찾아 우리 몸의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목과 등에서 감정이 남긴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경고였지만 어쩌면 아직은 되돌릴 시간이 있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추적할 두 번째 단서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선이 말라붙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이자 어쩌면 죽음의 예고장일 수 있습니다. 그 단서가 나타나는 곳은 바로 우리 몸의 가장 아래 종아리와 발목입니다. 만약 당신의 종아리와 발목에서 풀에 타는 듯한 혹은 수만 마리의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격렬한 가려움증을 느끼고 있다면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것은 날씨 탓도 꽉 끼는 바지 탓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속 혈관 전체가 비명을 지르며 붕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악명 높은 두 명의 암살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암살자의 이름은 혈액순환 장애, 특히 정맥 부전증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이라는 강력한 펌프를 통해 온몸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다리에 있는 정맥들은 평생 중력을 거슬러 피를 위로 끌어올려야 하는 고된 임무를 수행합니다. 나이가 들고 혈관이 약해지면 이 정맥 속에 피가 역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판막이 고장 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심장으로 돌아가야 할 혈액이 중력에 못 이겨 다리 아래쪽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깨끗하게 흘러야 할 강물이 막혀 거대한 늪으로 변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인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닙니다. 온갖 독소와 노폐물로 가득 찬 오염된 웅덩이입니다. 이 끔찍한 독소들은 약해진 혈관벽을 뚫고 나와 피부 바로 아래층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피부의 예민한 신경 말단들을 격렬하게 자극하며 밤이 되면 더욱 심해지는 고문과도 같은 가려움증을 만들어냅니다. 동시에 피부는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점점 검붉게 변하고 낡은 신문지처럼 얇고 버석거리게 변해버립니다. 당신의 다리가 생명의 기운을 모두 잃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두 번째 암살자가 등장했을 때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당뇨입니다. 21세기의 가장 조용한 파괴자라고 불리는 당뇨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당신의 다리를 피로 물든 전쟁터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혈액 속에 넘쳐나는 과도한 당분은 마치 수만 개의 미세한 유리 조각처럼 변합니다. 이 유리 조각들은 혈관 속을 떠다니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혈관들을 무차별적으로 찢고 파괴합니다. 그 결과 당신의 다리 피부는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하는 생명줄이 끊겨 메마른 사막처럼 변해버립니다. 바짝 마르고 갈라진 피부는 극도로 예민해져 작은 자극에도 끔찍한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당뇨가 신경까지 손상시켜 말초신경병증이라는 합병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수천 개의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거나 반대로 아예 감각이 무뎌져 상처가 나도 알아채지 못하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니 상처는 잘 아물지도 않습니다. 작은 긁힌 상처 하나가 깊은 궤양으로 발전하고 결국 살이 썩어 들어가는 괴사로 이어져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고 이상할 정도로 배가 고프며 이유 없이 온몸에 기운이 빠져나가거나 밤에 소변을 보러 여러 번 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종아리 가려움과 함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당뇨라는 암살자가 당신의 방문을 두드리는 죽음의 종소리일 수 있습니다. 목덜미의 가려움이 내부 시스템의 과부하를 알리는 경고등이었다면 다리의 가려움은 생명유지 장치의 일부가 이미 파괴되었음을 알리는 적색 경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암살자가 당신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에 자신의 지울 수 없는 마지막 지문을 남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사건의 진범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 손과 발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간이 남긴 마지막 지문을 통해 범인의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이 끔찍한 전쟁이 간이라는 하나의 영토에서 끝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범인이 간이라는 중요한 요새를 함락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방어선을 뚫고 우리 몸 전체를 거대한 전쟁터로 만들어버렸다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사건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순간입니다. 바로 전면전이 선포된 것이죠. 만약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미친 듯이 가려웠던 적이 있나요? 다른 곳은 멀쩡한데 유독 그곳만 마치 피부 속을 수천 마리의 불개미가 물어뜯는 것처럼 혹은 벌겋게 달아오른 바늘 수십 개가 후벼 파는 것처럼 가려웠던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진이나 무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가장 거대한 장기이자 고통을 느끼지 않아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당신의 간이 죽음의 문턱에서 남기는 마지막 지문이자 마지막 비명입니다. 우리 몸의 간은 거대한 화학 공장과 같습니다. 매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로부터 들어오는 수천 가지의 독소를 밤낮 없이 걸러내고 해독하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정화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 공장이 서서히 멈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 기능이 약해지거나 손상되면 이 정화 시스템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 결과는 재앙과도 같습니다. 간이 처리하지 못한 담즙산과 히스타민 같은 치명적인 독소들이 처리되지 못한 채 그대로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제 당신의 혈관은 생명의 강이 아니라 온몸으로 독극물을 실어 나르는 죽음의 강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독소들은 혈액을 타고 돌다가 우리 몸에서 신경말단이 가장 빽빽하게 밀집된 지역, 바로 손바닥과 발바닥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강물의 찌꺼기가 강 하구의 좁은 곳에 쌓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치명적인 독소들이 수백만 개의 예민한 신경말단과 접촉하는 순간 당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고문과도 같은 가려움증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연고를 발라도 어떤 약을 먹어도 멈추지 않는 끔찍한 가려움. 특히 몸이 휴식에 들어가는 밤이 되면 죽어가는 간의 신호는 더욱 선명해져 당신을 잠 못 들게 하고 살을 찢을 때까지 긁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악몽의 시작일 뿐입니다. 범인은 지문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에 자신의 정체를 알리는 다른 증거들도 함께 남겨두었죠. 만약 손바닥과 발바닥의 가려움과 함께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범인은 간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거울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의 흰 자위가 밀랍처럼 서서히 노랗게 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피부색까지 누렇게 변하는 황달 현상은 간 기능이 거의 멈췄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둘째, 아무리 잠을 자도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피로의 늪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간이 독소를 해독하지 못해 온몸이 중독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소변 색깔을 확인해 보십시오. 마치 진한 녹차나 콜라처럼 어두운 갈색 소변이 나온다면, 대변은 반대로 회색이나 흰색에 가까운 옅은 색이 된다면 이것은 담즙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만약 이 증거들 중 하나라도 당신의 이야기와 일치한다면 지금 이 순간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간이 내지르는 마지막 단말마의 비명이며 당신의 생명이 지금 이 순간 위협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범인의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전쟁이 간 하나에서 끝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범인이 모든 방어선을 뚫고 우리 몸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어버렸다면 말입니다. 이제 사태는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우리는 마침내 간이 남긴 마지막 지문을 통해 범인의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이 끔찍한 전쟁이 간이라는 하나의 영토에서 끝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범인이 간이라는 중요한 요새를 함락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방어선을 뚫고 우리 몸 전체를 거대한 전쟁터로 만들어버렸다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사건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순간입니다. 바로 전면전이 선포된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온 가려움은 목, 다리, 손바닥처럼 특정 부위에 한정된 국지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려움이 특정 부위를 넘어 온몸으로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간다면 이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 한 군데도 피할 곳 없이 온몸이 가렵다면 그것은 당신 몸의 방어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하고 수도까지 적에게 포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이 끔찍한 전면전을 일으키는 첫 번째 최악의 적은 바로 신장 기능 상실, 즉 신부전입니다. 간이 우리 몸의 제일 화학 공장이었다면 신장은 우리 몸의 마지막 하수 처리장입니다. 혈액 속의 모든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하는 생명의 마지막 필터 역할을 하죠. 이 하수 처리장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온몸의 혈관이 치명적인 오물과 독소로 가득 찬 하수도로 변해버리는 끔찍한 상황을 말입니다. 신장이 걸러내지 못한 요독과 인과 같은 수만 가지 독성 물질들이 혈액 속에 쌓여 다시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독소들은 피부 아래에 있는 모든 신경 말단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며 국소 부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신의 극심한 가려움증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내 피부 속에서 수만 마리의 벌레가 동시에 기어다니는 듯한 피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는 끔찍한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전신 가려움과 함께 극심한 피로감, 메스꺼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두덩이나 다리가 퉁퉁 붓는 증상, 혹은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당신의 마지막 필터가 멈춰 서고 있다는 죽음의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적이 남아 있습니다. 장기가 고장나는 수준을 넘어 우리 생명의 근원인 혈액 그 자체가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바로 혈액암입니다. 백혈병이나 진성적혈구 증가증 같은 혈액암은 우리 몸에 피를 만드는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비정상적인 불량 혈액세포를 무한정으로 만들어내는 질병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세포들은 혈액 속에서 히스타민과 같은 강력한 염증 유발 물질들을 마구 뿜어냅니다. 결국 생명수와도 같아야 할 우리의 혈액이 온몸에 끔찍한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로 가득 찬 강으로 변해버립니다. 특히 혈액암으로 인한 가려움은 뜨거운 물로 목욕하거나 샤워한 뒤에 악화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또한 이유 없이 온몸에 멍이 잘 들거나 밤에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식은 땀을 흘리고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거나 몇 달 사이에 급격하게 체중이 감소하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목과 등의 가려움이 경고였다면 다리의 가려움은 위험 신호였습니다. 손과 발의 가려움은 결정적 증거였죠. 하지만 온몸의 가려움은 최후 통첩입니다. 당신의 몸이 버틸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으며 이제 의학적 도움이 없으면 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마지막 통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간, 신장, 심지어 혈액까지. 이렇게나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나 다른 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끔찍한 전쟁의 배후에 이 모든 적들을 조종하는 단 하나의 진짜 범인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목과 등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종아리와 발목의 붕괴로 이어졌고 손바닥과 발바닥에서 범인의 결정적 지문을 확인했으며 마침내 온몸이 전쟁터가 되어버린 최악의 상황까지 목격했습니다. 스트레스, 혈액순환 장애, 당뇨, 간부전, 심부전, 그리고 혈액암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의 이름은 너무나도 많고 저마다 무시무시합니다. 마치 아무런 연관 없이 불행이 한꺼번에 겹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모든 끔찍한 비극들이 정말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모든 암살자를 고용하고 모든 전쟁을 계획한 단 하나의 진짜 범인을 여러분 앞에 공개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단서, 즉 우리 몸의 모든 가려움이 가리키고 있었던 단 하나의 공통된 원인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진짜 범인의 이름은 특정 질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상태이자 환경입니다. 바로 우리 몸을 독소로 가득 채워 염증의 불길로 태워버리는 내부의 적, 그 이름은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염증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상처가 났을 때 빨갛게 붓고 열이 나는 것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외부의 적과 싸우는 자연스럽고 이로운 급성 염증입니다. 문제는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1년 365일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계속되는 만성염증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만성염증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장기를 공격하고 파괴합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만성염증이라는 불을 지피는 연료는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충격적이게도 그 연료는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입으로 집어넣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연료는 술입니다. 술은 간을 파괴하는 독극물이자 온몸에 염증 폭풍을 일으키는 가장 확실한 방화범입니다. 두 번째 연료는 정제 설탕과 초과 가공식품입니다. 달콤한 과자, 음료수, 소시지 같은 음식들은 우리 장내 환경을 망가뜨리고 혈당을 치솟게 하여 우리 몸을 염증으로 가득 찬 시한폭탄으로 만듭니다. 세 번째 연료는 흰 밀가루, 흰쌀 같은 정제 탄화물과 패스트푸드의 나쁜 지방입니다. 이 음식들은 우리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벽에 상처를 내어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집니다. 이 음식들이 만들어낸 만성 염증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만들고 혈관을 손상시켜 혈액순환 장애와 당뇨를 일으키며 해독기관인 간과 신장을 지치고 병들게 하여 결국 멈추게 만들고 심지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이하기 쉬운 환경까지 조성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비극의 시작은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매일 3번씩 독이 든 연료를 우리 몸이라는 집에 들이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범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범인의 정체를 알게 된 지금 우리는 절망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인이 하나라는 것은 해결할 방법 역시 하나일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내부의 전쟁을 끝낼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마침내 이 내부의 적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우리 손에 쥐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모든 비극의 배후에 있던 진짜 범인, 만성염증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을 키운 것이 다름 아닌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들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과도 마주했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어떤 분들은 깊은 절망감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즐겨왔던 음식들이 내 몸을 공격하는 적이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거나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냐며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지금이 절망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범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낼 열쇠를 우리 손에 직접 쥐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적이 내부에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도움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우리 스스로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어떤 값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법보다 더 강력한 이 지긋지긋한 내부의 전쟁을 끝낼 단 하나의 무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당신의 결심과 당신의 식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당신의 몸을 파괴해온 내부의 적들을 향해 선포하는 전면적인 독립전쟁이자 당신의 남은 인생을 되찾기 위한 생사를 건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적은 명확합니다. 첫째, 술이라는 이름의 액체 독입니다. 오늘부로 당신의 인생에서 술을 완전히 그리고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술은 간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온몸의 염증 수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모든 가려움증과 피부 자극을 최악으로 몰고 가는 주범입니다. 딱 한 잔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불타고 있는 집에 기름을 한 바가지 더 붓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정제 설탕과 초가공식품이라는 이름의 시한폭탄입니다. 이 달콤한 독들은 당신의 장내 유해균들에게 완벽한 먹이를 제공하고 당신의 몸에 염증 폭풍을 일으켜 모든 알레르기와 가려움증 증상을 몇 배로 악화시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와 찬장을 열어보십시오. 성분표에 당신이 알 수 없는 화학물질 이름이 가득한 음식, 당신의 할머니가 음식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 모든 것들을 당장 버리십시오. 대신 그 빈자리를 우리 몸의 가장 좋은 친구로 채워야 합니다. 바로 물입니다. 소변이 수정처럼 맑아지고 대변이 부드러워질 정도로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몸속에 깨끗한 물이 충분히 흘러넘칠 때 비로소 당신의 신장과 장은 최대 효율로 작동하여 그 고통스러운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독소들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마시는 물 한 잔, 거절하는 술 한 잔, 외면하는 과자 한 조각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염증의 불길을 끄는 소방수이며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벽돌이고 당신의 몸 안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아군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지원군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전투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의 저항이 너무나도 거셀 때가 있습니다. 이미 적이 너무 깊숙이 침투하여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러 달려가야 하는 골든타임의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식탁을 혁명하는 것으로 내부의 적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골든타임의 신호를 배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결정적 순간을 아는 지혜도 얻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모든 전쟁이 그렇듯 때로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군의 저항만으로는 역부족일 때 반드시 외부의 지원군을 요청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골든타임을 놓치곤 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어라는 자존심 때문에,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혹은 그저 바쁘고 귀찮다는 이유로 병원 가기를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망설임과 두려움이야말로 당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적의 마지막 속임수이자 가장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당신이 망설이는 바로 그 순간에도 당신의 몸속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더 이상 망설이지 않도록 지금 당장 자존심과 두려움을 버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러 달려가야 하는 골든타임의 결정적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가려움증이 다음과 같은 증상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이자 당신의 생명이 울리는 비상경보입니다. 첫째, 몸이 비정상적으로 붓기 시작합니다. 특히 다리가 물풍선처럼 퉁퉁 붓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부어 잘 떠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신장이나 순환계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둘째, 잠을 자도 풀리지 않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마치 온몸의 에너지가 영혼까지 빨려나가는 듯한 깊은 늪과 같은 피로감입니다. 간과 신장이 독소를 해독하지 못해 당신의 몸이 서서히 중독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두 달 사이에 몇 킬로그램씩 살이 빠진다면 이것은 우리 몸의 영양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거나 암세포가 당신의 에너지를 훔쳐가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소변과 대변의 색깔이 눈에 띄게 변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소변이 진한 갈색으로 대변이 하얀색이나 회색빛으로 변했다면 이는 간과 담즙의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돌이킬 수 없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 중 단 하나라도 당신의 지긋지긋한 가려움증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남은 인생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간단한 혈액 검사 하나가 당신의 몸이 숨기고 있는 치명적인 비밀들을 모두 밝혀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간이 약해지고 있는지, 신장이 기능을 잃고 있는지, 혈당이 통제를 벗어났는지,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지. 이것은 종이 위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도입니다. 때로는 몇 주 일찍 병원을 찾는 것이 성공적인 치료와 평생의 후회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결코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도 24시간 당신의 곁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가장 미세한 신호를 가장 먼저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마침내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가장 위대한 의사를 깨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식탁을 혁명하는 것으로 내부의 적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골든타임의 신호를 배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결정적 순간을 아는 지혜도 얻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외부적인 해결책입니다. 음식을 바꾸는 것도, 의사를 찾아가는 것도 결국 바깥의 힘을 빌리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근본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지켜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는 세상 가장 값비싼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안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당신 안의 명의를 깨울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명의라 할지라도 1년에 당신을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요? 진료 시간은 고작해야 10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있는 의사는 어떻습니까?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당신의 곁을 지키며 당신의 몸 모든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느끼는 아주 미세한 변화, 어젯밤 잠을 설쳤던 이유, 점심에 먹은 음식이 유독 속을 불편하게 했던 그 느낌까지 당신의 아내 의사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를 뽑거나 기계로 촬영하지 않아도 당신의 몸은 가려움, 피로, 통증과 같은 수많은 언어로 끊임없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신호를 무시했던 이유는 그 언어를 배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의 명의를 깨우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내 몸의 언어를 배우고 매일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간단한 건강일기를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 무엇을 먹었는가, 잠은 잘 잤는가, 몸의 어느 부분이 불편했는가, 언제 가려움이 가장 심했는가와 같은 몇 가지 질문에 답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해독하고 질병의 패턴을 스스로 찾아내는 위대한 탐정이 되는 과정입니다. 며칠만 기록해 보아도 당신은 특정 음식을 먹은 날 유독 몸이 가려웠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 소화가 안 됐다는 놀라운 규칙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왠지 모르게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는 그 느낌.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안의 명의가 수많은 데이터를 종합하여 내린 예비 진단이자 당신의 이성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 직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병원에 가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안의 명의를 깨우는 순간 당신과 의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진단을 기다리는 환자가 아니라 당신의 몸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서 의사에게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파트너가 됩니다. 그저 몸이 가려워요가 아니라 일주일 전부터 밀가루 음식을 먹은 날 밤에만 손바닥이 유독 가려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신과 당신 안의 명의, 그리고 병원의 의사가 한 팀이 될 때 그 어떤 질병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질병의 시작과 끝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존중하고 그 목소리에 따라 스스로를 돌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명약보다 위대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은 비밀을 알게 되었고 무기를 손에 쥐었으며 당신 안의 명의를 깨우는 법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는 이제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당신은 이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마지막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길고도 깊었던 여정이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잠 못 드는 밤의 가려움이라는 작은 의문에서 출발하여 우리 몸이 보내는 처절한 비명의 의미를 추적해 왔습니다. 목과 등에서 감정의 흉터를 발견했고 종아리와 발목에서 말라가는 생명선을 목격했으며 손바닥과 발바닥에 찍힌 범인의 마지막 지문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 있던 만성염증이라는 진짜 범인의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우리는 적을 물리칠 무기식탁의 혁명을 손에 쥐었고 지원군을 요청할 골든타임을 배웠으며 우리 안의 위대한 명의를 깨우는 지혜까지 얻었습니다. 건강한 삶의 비밀을 푸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지도는 이제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만이 남았습니다. 당신은 이 지도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편안하고 익숙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를 그저 흥미로운 건강 정보 중 하나로 치부하고 잠시 놀랐던 마음을 진정시킨 뒤 어제와 똑같은 술잔을 기울이고 어제와 똑같은 과자 봉지를 뜯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또다시 몸이 가려울 때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며 애써 외면해 버리는 길입니다.
그것은 내 건강의 주도권을 운명과 우연에 맡겨버린 채 질병의 희생자가 되기를 기다리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조금 낯설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얻은 이 지혜를 단순한 지식이 아닌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생명의 나침반으로 삼는 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식탁에서부터 작은 혁명을 시작하는 길입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가 당신 건강의 주인이 되고 당신 운명의 조종관을 직접 움켜쥐는 길입니다. 선택은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알게 된 이 비밀을 외면하고 어제의 삶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행동으로 옮기고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인가. 부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간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정보가 아닌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가려움 속에 숨겨진 생명의 경고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을 사랑하고 있으며 어떻게든 당신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희 지혜 100세는 언제나 당신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지금 바로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지켜줄 귀한 건강 지혜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중요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